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특히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 중국 기반의 우리가 LFP,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또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NCM 배터리, 즉 리튬 이온 배터리 두 가지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싸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중국 기반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요, 중국에서 주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의 전체의 50%를 넘을 정도로 주도권을 많이 쥐고 있고요. 서방에 비해서 10년을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노하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나오는 전기차나 배터리의 수준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이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경쟁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산철 배터리는 이 NCM 같은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장단점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NCM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이죠. 이 3원계 배터리 쪽은요, 장점이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겁니다. 즉 움직이는 모빌리티 쪽에 놓을 때는 훨씬 더 무게를 적게 하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높게 할 수가 있는 이런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가격이 아주 높다는 뜻이죠. 비쌉니다. 더욱이 또 한 가지는 이 내화성에 대한 것들, 즉 화재 같은 것에 대해서 리튬 인산철에 비해서 좀 약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점차 장거리를 운행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이 에너지 밀도가 꼭 필수적인 배터리 입장에서는 NCM 배터리가 딱 맞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고성능 전기차에는 당연히 리튬 이온계의 그 NCM 배터리가 딱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반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장점은 역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화성, 화재에 대해서 전혀 발생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발생을 하지만은요, NCM 배터리에 비해서는 좀 더 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대신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거운 고속을 요구하는 모빌리티에는 한계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워낙 저렴합니다. 그러나 무게가 20-30% 높고 무게나 부피가 크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두 개의 이 배터리 군들이 치열하게 시장에서 모빌리티, 즉 자동차 분야에 진출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산철 배터리 같이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요, 이 공간 확보를 통해서, 즉 이 제조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 투 팩이라고 해서 보통 중간 단계의 모듈을 없애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기본 단위는 셀이 모여서 모듈을 만들고, 또 모듈이 모여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팩이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함에 집어넣는 모듈을 없애버리고 이 공간에 배터리 셀을 더 채워서 훨씬 더 만드는 방법이죠. 특히 BYD, 블레이드 배터리 이런 것들이 이러한 셀투팩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CM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 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가격도 떨어지고, 또 최근에 전기차 화재 등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화성까지 있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 본격 보급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점유율도 이 중국을 벗어나서 서방에 진출하면서 상당 여러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발 반값 전기차 화두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반값 전기차라는 것은 지금의 전기차보다도 가격을 반으로 낮춰서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뜻을 테슬라가 선언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화두가 되다 보니까 글로벌 제작사들이 모두 다 반값 전기차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터리, 전기차의 가격의 40%에 해당되는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가 이 프레스라든지 이런 걸 제조 공정을 좀 합리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패널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가격을 낮춘다든지, 12V 배터리를 48V로 올려서 승합을 시켜서 전선에 대한 무게나 공간 이런 걸 확보한다든지 등등,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히토리오 모터만 쓰지 않고 페라이트 모터를 쓴다든지 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전기차용 변속기가 또 앞으로 게임 체인저급 기술로 작용을 하면서 반값 전기차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두는요, 따라서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NCM 배터리에 비해서 높은 인산철 배터리를 도입하는 글로벌 제작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테슬라 상해 공장에서 모델 3,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모델에 이 일반 인산철, 중국 기반의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탑재를 지금 하고 양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포드도 최근에 들어와서 이 인산철 배터리를 미국 공장에다 도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위반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중 간의 경제 갈등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자국 우선주의로 가는 사실 지금 왜곡된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드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인산철 배터리를 자국으로 도입한다고 선언해서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제작사들이 인산철 배터리 도입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또 각종 방법을 통해서 인산철 배터리를 개선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기반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에서는 상당히 위협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특히 국내 배터리 3사가 NCM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3원계 중심이지만은 최근에 SK 온이라든지 또 LG 에너지 솔루션 두 개의 기업들이 역시 중국 기반의 인산철 배터리 개발을 재작년부터 서둘러서 지금 시범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인산철 배터리 개발을 안 하겠다고 했던 삼성 SDI도 인산철 배터리 개발을 선언을 해서 국내의 배터리 3사가 모두 다 인산철 배터리를 보급을 하겠다라고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산철 배터리건 리튬이온 배터리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전체적인 비율은 인산철 배터리가 낮지만은 우리도 구색 갖추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비용이 낮은 스탠다드 모델이나 저가형 전기차에는 이러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우리도 그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CATL 같은 경우 또 BYD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인산철 배터리 기반으로 공급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리튬이온 배터리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즉 그동안에 대한민국 중심의 또 일본 미쓰비시 중심의 파나소닉이죠. 파나소닉 중심의 이 배터리 시장을 자기네들도 리튬 이온 배터리 개발을 통해서 본격 진출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리튬 이온 배터리와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시장이 치열하게 니꺼 내꺼 없이 치열하게 전장이 넓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의 향후 추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인산철 배터리를 좀 더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확실히 낮춰서 특히 리튬 인산철도 가장 고부가 가치인 리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튬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나트륨 배터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리튬을 대신해서 나트륨을 넣게 되면 원료도 무진장이고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배터리를 통해서 리튬에 대한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넓히고 또 중요한 가격을 완전히 낮춰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이런 새로운 배터리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 즉 NCM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 NCA 알루미늄을 섞는 거죠. 또 NCMA 기존의 NCM에다가 알루미늄을 섞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또 예를 들어서 이 앞으로 미래의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앞으로 또 중요해질 겁니다. 앞으로 2, 3년 이후에는 이 전기차가 폐차되면서 배터리가 무진장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배터리 속에는 고부가 가치 금속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기반의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는요. 이 리사이클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원료는 리튬 위에는 없어요. 그러나 리튬 인산철은 리튬뿐만이 아니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다양한 고부가 가치 원료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배터리를 활용한다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배터리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도시 광산 산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리튬 인산철과 리튬 이온 배터리의 치열한 싸움을 앞으로 많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주도하기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70에서 한 80%, 또 인산철 배터리가 20에서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약 7대3, 8대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20%, 30%에 해당되는 인산철 쪽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의 추이를 유심히 좀 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